오늘부터 이제 날씨가 조금 어제 오전 그저께까지만 해도 막 그 봄 날씨 같이 따뜻해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제 제대로 겨울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의무이행 확보순환 또는 실효성, 행정의 실효성 확보순환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강제집행을 공부했어, 그죠? 그래서 강제집행이라는 거에 네 가지 세부 수단이 있어. 뭐 있었어? 강제집행, 대집행, 이행 강제금, 다른 말로 집행벌이라고 부르는 거, 이행 강제, 직접 강제, 강제 징수. 그렇게 해서 네 가지 공부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2권의 145쪽에 즉시 강제라는 걸 공부해야 돼요. 그죠? 지난 시간에 이제 얼핏 얘기했죠. 그러면 즉시 강제라는 건 이제 의의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시 강제라는 글자를 보니까 즉시 국민의 신체 재산에 뭔가 강제력을 행사해서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치를 말해. 그래서 1번을 쭉 읽어보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첫째 뭐야? 급박한 상황이지? 응? 급박. 그래서 어떻게 돼? 두 가지 경우래. 미리 의무를 국민한테 뭐 해라 하지 마라 의무를 부과할 시간 여유가 없어. 응? 또는 성질상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봐야 뭔가 필요한 상태를 실현할 수 없는 상황. 응? 이럴 경우에 즉시로 곧바로 우리 이제 그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에서 그럴 때 셋째 주 끝에 곧바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 즉 강제력을 써가지고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 목적 달성하는 그런 조치를 즉시 강제라 그런데 응?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응? 이해하면 돼. 응?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강제 집행하고 즉시 강제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느냐 그거 써놓은 거지. 공통점은 장래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민에게 강제한다는 거지, 그지? 차이점이 중요하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차이점은 둘째 주 끝에 강제 집행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국민한테 사전에 뭐 해라 하지 마라 의무를 먼저 부과해 놓고 기다려봐. 이행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안 한다 이러면 이제 행정기관이 강제하는 게 요게 강제집행인 반면, 그지? 즉시강제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응? 그러니까 의무 불이행이라는 게 없는 거야. 응?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바로 행정기관이 강제를 사용한다는 거. 응? 요 차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 공부할 거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주 끝에 강제집행은 구체적인 국민의 의무 불이행이 이제 전제가 되는데 비해 즉시강제는 그게 전제가 아니라는 점. 이게 중요한 차이점. 그거 하나 알아두고.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놓죠. 즉시강제라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일단 보니까 여기 얘들을 잘 좀 체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 사람의 신체 이런 거에 대해서 즉시 강제하는 거. 이걸 대인적 즉시 강제라고 불렀지. 그 다음에 물건이나 뭐 시설, 응? 이런 거에 대해서 강제하는 걸 대물적 즉시 강제라고 불렀죠. 응? 그리고 뭐 사무실이나 영업소, 그다음에 주거지 이런 데 대해서 하는 거를 대가택적 즉시 강제 이렇게 이제 대상별로, 응?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이렇게 셋으로 나눴죠. 근데 글쎄 뭐 그것까지 그렇게 따져서 내지는 않고 다만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른바 즉시 강제에 당하는 조치다 하는 걸 암기하는 게 좀 공부의 요령이야. 응? 그래서 첫 번째 뭐 나왔어? 동그라미 1번은 우리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이제 경찰들이 직무 수행하는 걸 정해놓은 법인데 거기서 이제 경찰들이 하도록 허용한 즉시강제 조치. 예를 들어 1번의 키워드는 보호조치라고 하는 거야. 응? 보호조치. 그래서 우리 미아, 병자, 부상자인데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데 보호자도 없고 이럴 때 이제 경찰이 그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뭐 병원에 치료받게 하거나 또 술 취한 사람들 주치자라 그래요. 술 취한 사람, 정신 착란이 있는 사람,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경찰관이 병원에 데려가서 보호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조치를 해요. 그런 걸 우리가 보호 조치. 두 번째 뭐 나왔어? 뭐 격리시키거나 피난시키는 등 위험 발생 방지 조치라고 해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태원 참사 이런 데도 보면 지금 막 사람들이 너무 인파가 많아가지고 이거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 이러면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골목에 진입 못하게 강제로 차단하고 또 격리시키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그 첫째 끝에 보면 범죄 예방 및 제지라는 거 있지? 줄이면 이제 범죄의 제지지. 막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막 하는 타임이야. 응? 이때 누군가를 범인이 칼로 막 찌르려고 하는데 흉기로 막 내려치려고 하는데 이건 뭐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순간적으로 바로 그냥 신체를 제지하고 흉기를 빼앗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범죄 행동의 제지 행위. 그다음에 우리 경찰 장구나 무기 사용하는 행위. 응? 경찰 장구라는 건 막 거기 앞에도 있지만 수갑 채우고 뭐 포승줄 묶고 또 경찰봉 사용하고 가스총, 응? 테이저 전자충격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장구야. 응? 그래서 그거는 장구나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응? 이런 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감염병 환자. 요새 같으면 코로나19 환자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뭐 이런 여유가 있는 뭐 전염성이 좀 약하거나 뭐 이런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의심 환자에게 병원 가서 빨리 그 진단을 받아보라. 응? 뭐 이러고 이제 그 격리 치료를 받아라. 뭐 이렇게 의무를 명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이미 확진자라고 인정되는데 지금이야 그게 조금 약해지만 우리가 한 2년 전쯤만 해도 코로나19 의심이 든다. 그럼 굉장히 많이 겁냈죠. 그때만 해도 생각해 보면 당신 가서 진짜 치료 받아라. 근데 이게 또 가기 전에 친구 만나고 뭐 가면은 뭐 격리에 대해서 뭐 2주간인가 뭐 격리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가기 전에 친구 만나고 뭐 하고 그러면 이거 걷잡을 수 없어. 계속 퍼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바로 그냥 그 사람 주거지에 가서 그 사람 신체를 바로 앰뷸런스에 태워가지고 바로 격리 수용하는 거 이런 조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감염병 환자 옛날에는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바꿔 부르거든. 감염병 환자 강제 입원 격리 수용시키는 조치. 또 똑같은 논리로 마약 중독자를 그렇게 하는 조치들 이런 것들이 즉시 강제 예로 들어지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화재가 일어났는데 출동한 소방관들만 갖고는 화재 진압이 어렵다. 특히 뭐 마을 뒷산에 산불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마을 주민들 강제 동원할 수 있어. 현장에서 바로. 응? 이런 게 원조 강제라고 부르는 거지. 응? 도우라고 강제로 동원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이게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 수송 등의 응급 조치 나와 있지. 이거 이태원 참사 생각하면 이 법이거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래갖고 막 그 현장에서 일단 막 심폐소생술 해가지고서는 일단 뭐 심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응급수송, 그지? 그렇게 가서 부상자로 분류돼서 갔는데도 2명이나 추가로 죽었어. 끝에. 자, 이런 것들 다음 페이지 가면 대물적 즉시응하자. 요거 이제 1번 경찰이 하는 조치 중에 자 아까 막 정신 착란이 있거나 자살을 기도하면서 막 흉기를 들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 해칠 위험 막 그런 행동을 하는 자 있잖아. 그 사람 약간 신체를 제지할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뺏어서 경찰이 보관해요. 그런 게 바로 흉기 등 임시 영치야. 응? 경찰이 강제로 뺏어서 보관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다 비슷한 유치지. 유해식품이라고 판정이 났어. 응? 유해식품. 그러니까 막 무슨 사람에게 해로운 뭔가를 첨가해서 뭔가 아니면 이미
식중독균에 감염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이미 식중독균에 감염된 음식이다. 이게 이미 판명이 났어. 근데 그거를 업자에게 이거 빨리 폐기하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이게 업자가 몰래 또 빼돌려서 유통시킬 수도 있어. 그렇죠? 예전에 그런 거 어떤 사람이 그때 뉴스에 잡혔냐면 그 닭들 있잖아. 닭들도 무슨 병이 있잖아. 전염병 갑자기 조류 독감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거 걸린 닭이야. 근데 겉으로 보면 멀쩡하잖아. 닭 잡으면. 그죠? 그거 폐기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업자가 그걸 몰래 빼돌려가지고, 그지? 군부대에 납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딱 이게 그 유해 식품이다 뭐가 판정이 나면 그 업자한테 뭘 폐기하라 이 명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냥 바로 적발한 현장에서 수거해서 바로 폐기를 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해 식품이나 물건이라고 판명난 거 바로 그 자리에서 압류하고 수거해서 폐기하는 거. 그럼 비슷한 이치로 뭔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판명난 거, 뭐 야동으로 판명난 그런 디스켓 이런 거 있다. 그럼 바로 수거해서 폐기해야지. 그거 하나만 어떻게 돼? 하나만 빼돌려줘도 무한 복제돼서 또 유통돼. 그지? 그러니까 업자한테 그거를 의무를 명해서 기대하기는 곤란한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소방기본법에 소방차가 지금 화재연역에 출동을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차 연락처도 없어요. 응? 그런 차들 가끔 있어. 내 차 앞에 딱 차를 못 나가게 대놨는데 연락처 없어. 얼마나 열받겠어? 나는 급해서 차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그죠? 자, 근데 개인은 그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소방 목적을 위해서 인명 구조, 화재 진압을 해서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이 불법 주차된 차가 막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 차를 강제로 견인해야죠. 응? 이런 것들이 즉시 강제야. 응? 그래서 그거 막 부술 수도 있고요. 응? 장애물을. 그래서 소방활동 방해 물건 등에 대한 어떤 제거하는 강제 제거 조치 등 같은 거, 또 경찰이 도로에서 교통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물건 이런 거를 현장에서 바로 즉시 제거하는 거. 여러분들이 요것도 이제 비교를 해봐. 현장에 교통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도로에 놓여져 있다. 근데 경찰이 그 물건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치워라 의무를 부과했다. 근데 의무를 이행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강제 집행이라고 해야지. 의무를 먼저 부과하고 하니까. 그지? 근데 이건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뭐 의무를 부과하고 기다릴 여유도 없는 상황. 그럼 그냥 경찰 바로 제거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건 즉시 강제고. 그 차이 알겠지?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뭐 화재 진화, 그 다음에 뭐 방제 조치 등 응급 조치 이런 거. 자, 이렇게 대상별로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나눌 수 있는데 대가택적 즉시강제는 그냥 눈으로 지금 한번 읽어보고 별로 체크하지 마. 요새는 그 대가택적 즉시강제는 거의 그 즉시강제 쪽으로 잘 분류를 안 하는 추세야. 그거는 뒤에 공부할 행정조사, 강제적인 행정조사 작용으로 요새 분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디야? 대인적인 거와 대물적인 즉시강제 이해 있지? 그거 가지고 주로 시험을 문제를 만드니까 그렇게 공부하세요. 그러고 나면 그 페이지에 판례 2개 나와 있지? 대표적인 예야. 대법원이 판결한 첫 번째는 뭐겠어? 그렇지. 불법 게임을 수거하고 뭐 하는 거야? 불법 게임물을 수거하고 폐기하는 조치의 성질을 말하고 있지? 불법 게임물을 현장에서 바로 수거해서 폐기하는 조치는 대물적인 즉시 강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 게임을 막
하나만 빼돌려줘도 무한 복제된단 말이야. 바로 그래서 법에서 현장에서 공무원이 바로 수거해서 폐기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어. 그것도 판사의 영장, 그 압수수색 수색 영장 뭐 이런 거 영장 안 받고도 바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거 좀 이따도 얘기할 건데 어쨌든 자, 불법 게임물의 수거 폐기 대물적 즉시강제. 그다음에 2번도 둘째 주 끝에 보호 조치 나왔지 아까 뭐 술 취해서 정신착란 자살기도 막 이래가지고 난동 피우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응? 그죠? 그래서 그 신체를 제지하고 막 이런 조치들 보호 조치 이거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법적 근거와 한계라는 논점 보자. 법적 근거.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해서 강제 조치하는 거. 거기도 이제 동그라미 1번을 보면 과거 얘기를 먼저 하고 있죠. 과거에는 야 이거 급박한 상황이고 예상치 못한 일 현실에서 많이 생긴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예상을 해서 법에다가 무슨 상황이 생기면 무슨 조치, 무슨 상황에는 무슨 조치 이걸 일일이 어떻게 다 법에다 정해놓느냐. 응?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데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면 다 법으로 정해놓기도 어려운 일이고 예상치도 못한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 그래서 국가는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국민의 이런 행정 목적 달성에서 급박할 때는 법률에 근거 없어도 당연히 그거를 이제 강제로 뭔가 조치를 해서 위험을 예방하고 질서를 회복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과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로 봤다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지. 오늘날은 아무리 급박해도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강제로 그걸 사용하려면 그죠?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 1번의 후반부, 셋째 줄에 오늘날 즉시 강제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공부했듯이 강제 집행은 상대방 국민에게 뭐 해라 마라 미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할 기간을 주잖아. 그 기간이 지나도록 안 해? 그러면 이제 강제 들어가서 상대방 국민에게 다 예측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예측 가능하지 않게 현장에서 그냥 바로 제지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법치국가, 우리 법치주의 하자 하는 거는 법으로 정해놓고 딱 정해놓으면 국민들이 법이 정한 무슨 상황에서 뭐 어떤 조치가 된다는 걸 다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온. 그래서 법치주의, 법치국가가 하자는 목적 중에 하나가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해 가자. 이게 이제 중요한 법치국가 하자는 목적인데, 그래서 읽어보면 이거는 예측 가능성을 및 안정성을 침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기도 해. 그래서 오늘날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명시적으로. 그게 중요한 결론. 근데 이거 시험 문제 출제자들은 어떻게 만들까? 혼란스럽게 하려고 이게 즉시강제라는 건 급박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 아니다. 아무리 급박해도 법률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그런 근거 조항이 있느냐? 있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에 봤듯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자살기도자, 정신착란자가 이렇게 하면 그 행위를 그 자리 현장에서 바로 제지할 수 있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강제로 뺏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별법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감염병 예방법 이 각각의 법들에 이렇게 조치들을 규정해 놓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행정기관이 대집행을 하려면 따로 개별적인 법에 근거 없으면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법에서 대집행에 관해서 쭉 정해놨거든. 그러게 하나의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라 해라 하는 이런 일반적인 근거법은 없어. 즉시강제. 개별적인 근거법들은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동그라미 2번에 즉시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은 없다. 여기 하나 밑줄.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다 그랬지. 근데 행정기본법이 이제 즉시강제에 대해서 아까 개념 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규정을 했지만
거기도 보면 이제 다른 법률에 이제 직시강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쭉 읽어나가고 2번 끝에 뭐야? 맨 위에 다음 페이지문에 단순히 행정기본법만을 근거로는 즉시강제 조치가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응? 행정기본법은 지난번에 우리 저 친구가 얘기했지만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개별적인 법률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즉시강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할 때 이 기준에 따라라 하고 이제 행정기본법에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첫째 줄 행정기본법만을 근거로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는 없어요. 개별적인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알아두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이러이러한 개별적인 법들이 있다. 외울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에 일반법 없다. 행정기본법만 근거로 즉시강제 조치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요건 및 한계. 여기서는 일단 세 줄이 있는데 뭐야? 그 즉시강제 조치하려면 반드시 명시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법이 정한 내용, 뭐 요건 이런 거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거기 두 줄 읽어보면 많은 경우 실제 법률은 행정기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에는 이런 식의 규정을 둬. 아까 같이 그 무슨 이제 예를 들어지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뭐 경찰은 이러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도 또 예를 들어 쭉 요런 조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딱 현실에 어떤 조치를 그 상황에 어떤 조치라고 딱 부러지게 1대1로 매치시키는 어렵지. 그 상황마다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법률은 대표적인 예를 들어놓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요러한 예에 해당하는 조치 등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량을 규정해 놓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법 집행하라는 공무원들이 또 그 재량 권한을 함부로 행사할까봐, 그것도 걱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법에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알아서 뭔가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또 법이 인정하는 조치 중에 어떤 조치를 선택해서 할지 재량을 주고 있어도 그 재량 권한이란 건 한계가 있는 거야. 일정한 법적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안 되거든. 위법이 되거든.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일찍부터 법원의 판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즉시강제 조치를 하더라도 이러한 법 원칙은 또 지키면서 해야만 적법이다. 이러한 법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이다. 해서 소위 불문법으로서의 조리상 한계를 규정해 놨습니다. 저 판결로 인정했고 우리도 다 대법원 판결로 인정해 오다가 최근에 행정기본법에서까지 규정을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쌍가루 1번의 실체법적 한계라고 제목 따른데 4가지 정도 얘기됩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동그라미 2번. 2번이 뭐야? 소극 목적성이라고 돼 있죠? 자, 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읽어도 될 거야, 그냥. 그러니까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만 하는 거야. 응? 아까 말했듯이 의무를 부과할 시간이 없거나 의무를 부과한들 뭐야? 어떻게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야. 응? 그죠? 예를 들어 화재 현장, 화재가 발생했는데 집이 거의 다 뭐 반쯤 탔어. 불이 엄청나. 근데 거기 아직 자기 아이들이 못 빠져나오고 있다고? 엄마가 어떡하려고 그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지 마. 의무를 명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죠? 뭐 해야 돼? 바로 친체를 제지해야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응?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응? 그래서 뭐 세제 치료니까 단순히 뭐 무슨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좀 있다. 이런 정도가 안 되고 이미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명백한 경우, 현저한 경우 이런 읽고 지나가세요. 자, 강조된 게 내가 소극 목적성이라고 했지? 여기서 소극적인 목적은 기존에
현재의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 이 목적.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이 목적이 소극적 목적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내려는 조치를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해. 따라서 이거는 소극적인 목적, 즉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즉시강제 권한을 발동해서 국민의 신체 재산에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줄 중시, 적극적인 복지 증진, 이런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즉시강제 조치권이라는 걸 발동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 그거만 잘 유의하면 됩니다. 자, 그 외에는 쉬워요. 보충성은 뭐야? 보충성은 보다 국민한테 불이익이 덜 가는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그 다른 수단을 써야지. 이 더 강력한 즉시강제라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아니 지금 당장 국민의 신체 재산에 무슨 강제력을 바로 쓰지 않아도 국민한테 이거 해라 의무를 부과하고 기다려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강제 조치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국민한테 의무 부과하고 시간을 주고 기다려보는 강제 집행이라는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충성이라는 데서는 뜻을 이해했을 거야. 즉 첫째 줄에 우리 행정기본법 뭐라고 써놨대? 즉시강제라는 조치는 다른 수단, 여기서 말하는 다른 수단은 국민에게 좀 더 불이익이 덜 가는 수단을 말합니다. 그런 다른 수단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허용된다라고 행정기본법이 명시해놨다는 거지. 이게 보충성 요건을 명시한 거예요. 그래서 넷째 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뵀듯이 행정강제는 강제 집행하고 즉시강제 두 가지를 묶어서 행정강제라고 그런다 그랬지. 자, 행정강제는 뭐가 원칙이 돼야 돼? 급박하지 않은 상황이면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즉시강제는 급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관계죠. 그 다음에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해서 즉시강제 조치를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조치를 하면 안 되지. 즉 우리가 이미 배웠던 비례 원칙에 맞게 해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뭔가 저기 뭐가 있어. 술 취해가지고 뭐 칼을 들고 난동을 피우는 자가 있다. 근데 뭐 경찰들이 갔어. 현장에 신고받고 출동해서 경찰들이 한 세 명 갔어. 그럼 뭐 한 사람은 경찰봉, 가스총 뭐 이런 거 정도 가지고 경찰 3명이 달려들어서 다 제압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써야지. 거기다 대고 바로 그냥 권총을 발사해서 사망을 시킨다? 이건 과잉 조치지. 자, 그러니까 비례 원칙에 맞게, 그죠? 비례 원칙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쓸 것. 그 중에서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제일 적게 주는 수단을 택해서 그 다음에 그 수단을 써서 달성될 목적과 상대방의 피해, 이거 이익 따져보고 달성될 목적이 더 크게 나올 때 그 조치를 써야 한다. 이런 비례 원칙. 그래서 그 정도를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이제 2개 들어졌는데, 읽어볼까요? 이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쭉 문장이 있고 넷째 줄 끝에 어떻게 돼? 넷째 줄, 다섯째 줄까지는 우리 대법원이 뭐하고를 비교해서 해냈어. 강제 집행하고 즉시 강제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구별된다. 그래놓고 다섯째 끝에 행정 강제는 강제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강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사용돼야 되는 수단이다. 이걸 또 밝히고 있는 거지. 이미 공부한 거. 그러고 나서 또 밑에서 네 번째 줄, 즉시강제는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의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이 법의 근거에서 즉시강제권이란 걸 국민한테 발동을 할 때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그리고 상대방한테 이 행정 목적 달성하는 거, 즉 사회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침해 정도가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며, 이러한 경우에라도 그 권한 행사는 필요 최소한 데에 그쳐야 한다는 내용의 조리상의 한계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 이걸 밝히고 있어요. 헌재가.
딱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외우고 뭐 키워드가 전반적인 흐름 얘기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2번은 이제 뭐가 중요한 단어냐면 넷째 줄에 보면 제지가 나오지. 제지. 경찰관들이 제지했어요. 범죄 행위 제지. 근데 여기서 어떤 행동을 제지했을까요? 자, 자, 요새도 뭐 지금 어제도 그렇고 뭐 그 여의도 광화문 용산 이런 데서 집회 엄청 많죠. 어저께도 뭐 학교 비정규직 그 근로자들 또 뭐 몇만 명 모여서 집회하고, 그다음에 또 뭐 윤석열 정부 탄핵 비판 집회도 크게 열리고 또 반대 집회도 또 열리고 어수선하죠. 그런데 과거에 이런 거 있어서 서울광장에서 서울에 여기서 뭐 한다? 무슨 농민들 뭐 대규모 집회가 열려요. 근데 그거 경찰이 그거 허용될 수 없는 집회다, 불법 집회라고 금지시켰어. 근데 전국에서 농민들이 이제 버스 타고 서울로 상경하려는 거야. 시위에 참가하려고. 그래서 저 경상남도 진주 같으면 한 300-400km 떨어져 있어.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집회에 참가하려고 농민들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역의 경찰들이 그 버스 못 타게 하는 거야. 제지. 이게 이제 과잉이라고 판결 나온 거예요. 지금 물론 이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그 금지된 불법 집회에 참여하면 그게 이제 법 위반 행위가 되지. 근데 그거를 아직 집회 장소에 오지도 않았어요. 집회 장소로 출발하려고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는 단계인데 거기서부터 버스도 못하게 막아? 이거는 소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한 범죄행위 예방과 제지라고 할 때 그 범죄행위 제지하는 게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는 거는 지금 눈앞에 닥친 급박한 장애 상황도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근데 거기서부터 제지하는 건 필요 이상의 과도한 행위였다 해서 위법. 그죠? 이렇게 판결 난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읽어보면 알겠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그게 불법 집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참여하려고 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지하는 행위는 뭐야? 즉시 강제에 해당하지만 즉시 강제에 적법하게 행위지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 경찰관들이 제지한 행위가 위법이라면, 그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서 거기에 버스 타려는 그 농민들이 막 저항을 했어. 이거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위법한 공무집행에는 저항해도 죄가, 우리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할 때만 죄가 성립되는 거지, 위법한 공무집행에는 저항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건 죄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 아마 한번 읽으면 기억나는 판례죠. 자, 그 다음에 절차적 한계를 보죠. 절차법적 한계. 자, 국민의 신체 재산에서 급박하다고 이제 즉시 강제 조치를 하려면 1번 뭘 해야 된대? 증표를 휴대하고 증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신체 재산의 강제를 행사하는 공무원은 자기가 정당한 권한자임을 나타내는 증표를 상대방한테 제시. 이거 동그라미 1번 중요. 즉 집행 책임자는 증표를 보여줘야 되고, 왜 이 강제를 하는지 이유와 내용을 고지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제목으로 중시하면 돼요. 제목을 딱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행정기본법에 명시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또 중요한 논점으로 체크. 자, 여기서 말하는 영장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느냐. 특히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아까 우리 즉시강제조치의 예 중에 감염병 환자 있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 병원에 강제로 격리시키고 수용해 놓는단 말이야. 치료 끝날 때까지 못 나가게. 그치? 이거 어때요? 그 사람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가둬놓는 거잖아, 사실. 그러면 이거 우리 헌법은 사람의 신체를 구금을 하려면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구속영장, 그러니까 구금영장. 체포하고 구속시키려면 판사가 발부한 검사가 판사한테 이제 신청할 권한이 있어요. 검사만. 우리나라 영장 신청권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권은 압수수색 영장도 그렇고 검사만이 판사한테 신청권이 있어요. 경찰은 영장 신청권이 없어요. 그래서 헌법에 그게 명시해놨는데, 그래서 검사가 신청해서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근데 자, 그러면 분명히 행정 목적으로 하는 즉시 강제도 어떻게 돼? 사람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데려다가 가둬놓는 그런 조치들이 있는데, 그죠? 그리고 또 뭐야?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설, 또 다른 사람의 영업소 같은데 강제로 들어가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뭐 판사한테 영장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은 뭘 내세우냐면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보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판사한테 영장 받고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해.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데 언제 판사한테 영장 청구해서 받느냐. 그것도 행정기관이 직접 판사한테 영장 발부해 주세요 하고 신청할 수도 없다. 행정기관은 검사한테 영장 좀 신청해 주세요. 발급받아 주세요. 한참 가야지. 그럼 검사가 다시 또 그 판사한테 신청해서 그럼 시간 다 보내고 이미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확산될 수도 있는데 언제 영장 받고 하냐. 이건 급박성을 생각하면 이거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로 봐야 된다. 정반대 견해가 있어. 그죠? 응? 자, 그리고 또 한편 반대하는 측은 야, 이게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막 이런 판사로부터 영장 받고 하게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증거를 잡고 뭐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형사 사법 절차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처벌, 국가가 범죄자라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포하고 구속시키더라. 이런 목적으로 이제 하려고 할 때 국가가 함부로 그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하는 거, 처벌을 함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영장 받고 하도록 규정한 거지. 이 사회공동의 안녕질서 유지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학대하고는 상관없는 조항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영장 없이 해도 된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통사법판례는 절충설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영장이 필요하냐 했는데 우선 내가 거기다 책에다가 우리 헌법 조항을 예시해놨지?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헌법 21조 뭐라고 써놨어? 헌법샵 12조 읽고만 지나가자.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또는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신청해서 법관, 즉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하는 걸 대원칙으로 삼으면서 외우지 마요. 다만 예외를 주고 있죠. 어떤 예외를 주고 있어요? 이때는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도 있대. 자, 현행범 무슨 말인지 알지? 현행범을 체포할 때. 그 다음에 뭐야? 영장이 없지만 지금 바로 체포를 안 하면 뭐래? 두 번째 줄에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장기 3년 이상, 그러니까 무슨 징역형 3년 이상 이런 것 정도, 장기 3년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는 일단 먼저 영장 제시 안 하고 먼저 체포하고 사후에 체포한 지 48시간 이내에 나중에 이제 법관 판사로부터 영장 발부하다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야. 이게 이제 요 다만 이하 예외를 뭐라고도 이제 부르냐면 긴급 체포라고 해요. 긴급 체포는 사전 영장 없이 먼저 체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현행범일 때하고 말하면 무거운 죄, 3년 이상의 징역형 같은 걸
받을 중죄를 범했는데 바로 체포를 안 하면 도주 내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을 때는 영장 없이 먼저 체포하고 나중에 48시간 이내 영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이제 48시간이에요. 헌법은 사후 이렇게 돼 있지만, 자, 그렇다면 거기에 기억범. 자, 이렇게 헌법은 국민의 뭐 신체의 자유 이런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사로부터 사전에 영장을 받고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즉시 강제할 때도 이렇게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할 것인가? 견해 대립이 있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영장 필요설, 영장이 있어야만 된다. 사전에 영장 받고 해야 된다. 아니다. 언제 사전에 영장 받고 하냐. 급박한 때,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견해 대립이 있다 그랬죠. 그랬고 거기 읽어보면 뭐야? 절충설만 잘 읽어보세요. 절충설. 두 번째 줄이죠. 학설에서 두 번째 줄. 통설은 어느 입장이라고? 행정상 즉시 강제 조치할 때도 원칙적으로 사전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고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봅니다. 응? 왜냐하면 국민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 그죠? 그러면서도 예외. 셋째 줄.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 인정. 응? 예외는 먼저 뭐야? 조치를 하고 나서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응? 그래서 예, 고기를 잘 읽어보세요. 돼요. 그러면 자, 통설의 입장은 뭐라고? 원칙은 사전에 영장 발부받아서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본다. 다만 불가피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한다. 이 입장이, 이 절충설 입장이 판례의 태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 고 절충설 통설의 입장을 봤다면 판례는, 그런데 판례를 조금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판례 보면 우리 대법원의 판결 태도, 대법원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입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자, 먼저 판례 부분에 가서 대법원 봤죠? 자, 대법원 어떤 입장? 절충설 입장, 통설 같은 입장. 그러니까 대법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물론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죠? 이런 입장인데 헌재는 어떻게 다르대? 우리 헌법재판소는 반대 입장이야. 반대라기보다는 원칙이 영장 없이 해도 되는 조치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원칙이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로 이제 보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급박성이란 걸 강조해서 원칙이 영장 없이 해도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조금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응? 근데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뭐야? 일단 전제는 원칙은 영장을 받고 해야 되는 거지만 불가피할 때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거로 인정하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거의 예외로 보는 거예요. 행정 목적으로 즉시 강제할 때는 예외에 해당돼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거로 보고,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르지만 행정 목적으로 하는 즉시 강제는 원칙이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로 보니까 현실에서는 다 거의 영장 없이 행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응? 그래서 그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판례 해놨죠? 대법원의 입장하고 헌법재판소 입장 드러났죠? 자, 우리 대법원은 뭐라 그랬어? 응? 자, 헌법 12조는 뭐야? 현행범하고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도주,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는 자는 사후에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는 예외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금하려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는 원칙을 정해놨는데, 이러한 사전 영장주의 원칙은 사람의 인신,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모든 영역, 예를 들어 행정 목적으로 하는 즉시강제에서도 존중돼야 된다. 응?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어? 응? 셋째 줄, 사람의 그러니까 사전 영장주의 원칙은 어디에도 적용돼야 돼? 국가의 모든 작용, 응? 즉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모든 영역, 행정상 즉시강제도 적용돼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응? 다만 사전에 영장 먼저 발부받아서 하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영장 없이 일단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절충설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건이 뭐야? 응? 자, 제목 밑줄 쳐주세요. 지방의회에서 사무감사 조사를 위해 증인의 동행명령장 제도.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천시 의회에서 뭔가 행정사무를 감사한데, 근데 그 증인으로 이제 채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증인이 안 나와. 응? 그럼 안 나오면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한 거야? 안 나오는 사람들에는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지방의 인천시의 의장이 지방의 의장이 소위 동행명령장이란 걸 발급을 하고, 그러면 의회 직원들이 그 사람 집에 가서 강제로 데리고 오도록. 응? 그래갖고 그 의회에 그 감사장, 응? 여기에 강제로 데려다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거야. 근데 이거 무효. 왜?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데려오는 거, 이거는 뭐야?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영장 없이, 사전 영장 없이 지방의 의장이 소위 동행명령장이라는 이름으로 발부한 문서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끌어다 데려다 놓는 거지. 이런 거는 헌법에 어긋난다. 응? 말레죠? 응. 자, 우리 예전에 최순실 국정조사 할 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국회가 뭔가 누군가를 채택을 했어요. 최순실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나요? 안 되죠. 판사의 영장을 받지 않고는 강제로 못 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오면 이게 어떻게, 강력한 방법이 없어요.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방법. 증인을 채택했더라도, 그죠? 이번에 또 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하기로 했잖아. 거기서도 아까 증인 나와서 이제 증언할 증인을 채택했는데 안 나와도 강제로 끌어올 방법은 없습니다. 응?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쉽게 발급 안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2번도 꼭 외우세요. 2번 첫째 줄. 지금 과거의 법 이름 사회안전법이라는 법인데, 사회안전법이 정하고 있던 동행보호 규정, 이게 제목이에요. 응? 자, 요거는 의미를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과거에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뭐 국가를 막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그 보안과 관련된 국가 보안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살이 마치고 나왔어. 근데 또 나와서 재범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면 이게 막 다른 또 재범하려고 이 다른 사람하고 막 모여서 막 뭐 모의하는 것 같고 이렇다. 그러면 이 사람을 신체를 강제로 끌고 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도소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구치소 같은데 일정한 장소에 가둬놓는, 일정 기간 가둬놓는 제도였어. 응? 그래서 그 과거의 사회안전법이 정한 동행보호 규정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셋째 줄.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한 사전 영장 없이 하도록 돼 있다 해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응? 지금 똑같은 사안이 되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주어 과거 사회안전법이 정하고 있었던 동행보호 규정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니까 더 결론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답니다. 사전영장주의를 합헌으로 봤었죠.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태도? 자, 읽어보자. 즉시강, 행정목적으로 하는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적, 즉 자발적인 어떤 이행을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즉 의무 부과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조치로서 본질이 급박성을 요건으로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따라서 두 번째 끝에 판사의 영장 발부받는 걸 기다려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결론,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응? 키워드 2개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한다. 응? 따라서 셋째 줄, 원칙적으로 사전에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로 봐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건, 거기에 넷째 줄 끝에 불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수거와 폐기, 이게 지금 아까도 공부했지?
더 줄이면 불법 게임물을 현장에서 바로 수거 폐기하도록 공무원들이 하면서 판사의 영장 없이 바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수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도 이거는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현재입니다. 알아두고. 자, 마지막 논점은 구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목이 뭐지? 우리 공무원들이 법이 정한 요건 지키고 법에 따라 근거해서 즉시 강제 조치를 했어. 응? 적법한 즉시 강제.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키워드가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 우리가 그 개념을 알지. 적법한 조치로 피해 입은 거 물어주는 건 손실보상. 위법한 조치로 피해 입은 거 물어주는 건 손해배상이죠. 보상과 배상이라는 거 꼭 구별해 써야지. 자, 그렇다면 1번 적법한 것이죠. 그래서 자, 첫째 줄에 상대방 잘못 없이 특별한 희생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손실보상. 알았죠? 첫째 줄 손실보상. 그리고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응? 또는 잘못이 있더라도 자기 잘못의 정도를 훨씬 넘는 피해를 입혔다면 그때도 또 보상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냥 한 줄, 첫째 줄만 귀책 사유 없이, 그 다음에 손실보상. 네, 다음 페이지. 자, 법이 2개 정도 들어졌어요. 자, 맨 위에 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자, 첫째 줄 뭐라 했어요?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뭐야? 1번 책임, 그 밑에 셋째 줄, 책임이 없는 자가 손실을 입었을 때는, 그죠? 뭐 해야 된대? 보상 해줘야 된다죠? 그 다음에 2호, 책임이 있는 자라도 뭐 어떻게 돼요?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줬을 때는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죠? 그죠? 책임 없는 자 당연히 보상해줘야 되고, 책임이 있더라도 책임 정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뭐야?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명시돼 있죠? 네, 그 정도로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소방기본법도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도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적법하게 주차된 차야? 그럼 어떻게 돼? 근데 워낙 급박하니까 뭐 차 빼라 이거 의무를 명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적법하게 주차된 차인데 막 뭐야 밀고 들어갔어. 응? 그럼 차 부서지고 막 했다. 그거는 이제 급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만,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차주인 아무 잘못 없다면 뭐야? 그 보상해야지.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규정 두고 있어요. 소방기본법도,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쌍거리 위반, 위법. 우리 공무원 측에서 위법한 즉시 강제 조치를 했다면 일단 첫 번째 상대방 뭐 할 수 있어?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응? 그 저항해도 뭐가 안 된다고? 그건 정당방위로 인정돼서 공무집행 방해죄가로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 정당방위. 두 번째, 소송,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느냐? 자, 기억번 중요합니다. 자, 행정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의 즉시강제 조치의 성질 뭐래? 권력적 사실행위. 이게 키워드. 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상대방의 무슨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고, 의무 없이 그냥 필요한 상태를 바로 직접 실현하는 조치 아니야? 근데 강제로 하죠? 그러니까 성질이 공권력 행사야. 권력적인 행위고 일정한 사실 상태를 만들어내는 조치이기 때문에 키워드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봅니다. 응? 처분성 인정. 그럼 끝난 거야.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인정. 응? 끝.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은 국민은 행정기관에 위법한 즉시강제 조치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위법이니까 뭐 이거 멈춰달라, 취소시켜달라. 이게 소송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그런데 일단 소송의 대상이 되는 성질의 조치지만 동그라미 니은번을 읽어봐. 니은번을 보면 즉시강제라는 조치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행해지고 끝나버려. 그러면 이미 끝나버린 조치는 이거 더 이상 취소해달라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이미 행해진 조치가 끝난 조치가 위법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서 나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해달라. 돈으로 배상해달라. 또 뭐야? 원상회복을 시켜달라. 이것밖에 안 남아. 이미 끝나버린 조치들. 그래서 니은번 읽어보면 그냥 첫째 줄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통상 단기간 짧은 시간 내에 실행이 종료돼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럴 경우에는 취소해달라 이런 소외이익이라는 게 없습니다. 행정소송 재판할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소송을 통한 구제는 어렵고 이제 동그라미 4번에서 말하듯이 손해배상이라든지 원상회복 청구 이것만 현실적인 구제 방법으로 남는다. 다만 이제 즉시강제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나 전염병 환자 아닌데 엉뚱한 사람은 오인해가지고 강제로 데려다가 격리시키고 막 강제로 주사 놓고 해. 이게 장기간 이게 막 몇 달간 지속된다. 이럴 때는 이제 소송을 내서 이건 위법이었다. 취소받으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간 지속될 때는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끝나버리면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정신착란 내가 어느 날 술에 만취해가지고 막 흉기를 들고 막 난동을 부렸는데 경찰이 내 신체를 제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들고 있던 흉기를 뺐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거 짧은 시간에 끝난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무의미하잖아. 그렇지? 짧은 시간. 이런 거는 성질은 공권력 행사,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성격은 대상은 되는 거지만 재판할 실익이 없어진 거야. 네, 그런 거는 손해배상 청구밖에 안 남는다. 현실적으로. 이해되죠? 그 다음에 헌법성 가볍게 이 즉시강제 조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조치로서 그런 즉시강제 조치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했다면 헌법재판소에다가 구제 신청하는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 읽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다 된 거야 그러면. 그래서 특히 여기 동그라미 1, 2번만 잘 공부하면 돼요. 그 정당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그 다음에 소송 얘기하는 거 행정쟁송 파트에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는 해당이 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재판할 실익이 없는 단기간에 끝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을 통한 구제는 어렵다. 이렇게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첫 시간은 이렇게 해서 즉시강제 조치를 마무리 짓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제 두 번째 행정조사라는 주제로 넘어갑시다.